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희수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론 과정을 공부를 다 했었어요. 이제부터는 핵심 요약 과정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문서가 있다, 기본 과정이 있다, 핵심 이론 과정이 있다, 또는 요약 과정이 있다, 기출 문제 풀이가 있다, 적중 예상 문제, 백선, 이론 특강 이렇게가 종류가 많아요. 그럴 때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렇게 하면은 그냥 가장 쉽게 표현해 보면은 우리가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이 있죠. 그죠? 그거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돼요. 만약에 우리가 시험 문제가 100점을 받아야 될 문제라면은 구석구석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60점만 받으면 대단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이 부동산 공시법은 절차법입니다. 절차법은 법의 개정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출제했던 문제가 계속 그대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출제를 하면서 낱말만 바꾸는 겁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10페이지죠. 그죠? 10페이지에 지력제도의 총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게 뭐냐 이러면은 딱 두 가지를 일단 공부를 합니다. 하나는 뭐를 공부를 하느냐면은 토지의 등록을 공부를 해야 돼요. 토지의 등록. 하나는 토지의 표시를 공부를 해야 돼요. 토지의 표시. 그러면 이 토지의 등록은 시험에 3년에 한 번 출제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33회 역시 출제를 했어요. 그럼 여기에 토지의 표시 이래 나오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잖아요. 그죠? 이게 토지의 표시거든. 이럴 때 소재는 시험하고 관계가 없어요. 좌표도 시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때 이 지목은 무조건 출제를 합니다. 우리 지적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선택하려면 하나가 지목이고 하나가 축척 변경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지번, 면적, 경계는 시험에 3개 중에 일반적으로 2개를 출제를 해요. 2개를. 그러면 여기서 크게 나오면은 시험에 4개를 출제를 한다는 말이고 적게 나오면은 3개를 출제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며 하고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1번의 토지의 등록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11페이지를 보세요. 11페이지에 보면은 큰 2번에 1. 목적 및 등록 이래 나오잖아요. 목적은 시험하고 관계가 없고 등록에 보면 갈로 열고 2번에 등록 방법 이렇게가 나오거든.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이래 나오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조사, 청량하여 지력 공부에 밑줄을 긋습니다. 등록입니다. 등록. 그냥 가장 간단하게 우리나라의 토지가 약 5천만 필지가 있다. 그러면 그 5천만 필지를 전부 다 지력 공부에다가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첫째 줄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밑줄을 그으세요. 등록은 누가 하느냐? 국가가 한다.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곧 정부고 국가입니다. 국장이 한다.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뭐냐면 지력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밑줄을 긋습니다. 토지의 이동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밑줄을 긋습니다. 지력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력소관청이 직권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조사 청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낼 때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죠.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가 2개입니다. 하나가 등기부입니다. 하나가 지적 공부입니다. 그럼 이 지적 공부에 무엇을 등록하느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하는 거예요. 등록. 그럼 좀 전에 등록은 국장이 합니다.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요. 그럼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걸 토지 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토지 이동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되겠죠. 바로 잡아야 된다는 말은 여러분들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 이동이죠. 그럼 가장 쉬운 예가 분할할 수 있다, 합병할 수 있다, 지목 변경할 수 있다. 이걸 토지 이동이에요. 그러면 토지 이동이 있다면 소유자가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 신청은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이죠. 그러면 어디다가 신청하느냐? 지적에 관한 사무는 지적소관청이 보잖아요. 따라서 신청은 당연히 지적소관청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지목 변경 해주고 안 해주고의 결정은 지적소관청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단순하기 때문에 시험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토지 이동이 있다면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험은 어디서 내느냐? 여기서 내는 겁니다. 그러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을 하는 절차가 시험이에요. 절차. 그래서 거기 보면 표 안에로 보세요. 기억이 나오죠. 기억. 이 기억만 밑줄을 그으세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자,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입니다. 그 밑에 거는 시험에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 만약에 출제를 하더라도 상식으로 해결이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계획 수립이 먼저 오느냐, 조사가 먼저 오느냐, 계획 수립이 먼저지. 그러면 계획을 수립했죠. 그럼 조사를 하지. 조사를 했다면 결과가 있겠죠. 조사부를 작성을 하지. 그걸 가지고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하고 마지막에 장부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럼 항상 출제위원은 여기서 출제를 했었어요. 그러면 꼭 기억할 때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때 수립하여야 할 계획은 무엇인가? 이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이제 올해 33회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데 갈로 열고 보니까 시군구별로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틀릴 리가 없죠. 왜? 지적은 지적소관청이 담당을 하죠. 지적소관청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따라서 계획을 수립할 때도 시군구별로 수립을 하는 겁니다. 그럼 부득이한 사유에는 그 아래 행정단위가 읍면동이잖아요. 그래서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면 됩니다. 자, 이 핵심은 이 글자예요.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은 여러분들 책의 14페이지를 가볼게요. 자, 14페이지를 가면 자, 여기서 이제 무엇을 배우느냐 할 때 여러분들 이거를 배우러 들어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적은 토지의 표시에서 시작을 해서 토지의 표시에서 끝을 맺습니다. 끝을 맺어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 이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죠. 이때 우리 법에서 지번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소재는 그냥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이게 소재죠. 그죠? 그건 시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럼 이제 지번입니다. 여러분들 지번을 거꾸로 읽으면 번지죠. 그죠? 번지. 그럼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은 번지라고 부르고 토지를 기준으로 하면은 지번이라고 부른다. 그럼 여기서는 시험에 넣을 확률은 70%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자주 시험에 출제를 했는데 최근 3년 동안에는 지번이 시험에 출제를 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34회 때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번 이렇게가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책으로 갑니다.
74페이지에 큰 2번의 등록상입니다. 지번입니다. 의 정의를 보면은 지번이라면은 필지에 보여요. 지력 공부에 등록한 번호.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너무 쉬운 거잖아요. 토지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여기다 1, 2, 3, 4, 1의 번호를 붙이죠. 그죠? 이게 등록된 번호입니다. 이게 지번이죠. 그죠? 지번.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보면은 2번입니다. 지번의 표기입니다.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해야 돼 말할 게 없어요. 자, 두 번째 게 중요합니다.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의 숫자 밑줄을 긋습니다. 앞에 산자를 붙인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이 논리죠. 그죠? 자, 사람을 둘로 나눈다. 그게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럼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방법은 뭐냐? 주민등록번호예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의 맨 앞에 홀수가 오면 남자, 짝수가 오면 여자죠. 그죠? 그럼 우리나라의 토지도 두 개로 나누어요. 하나는 토지대장에 등록을 하고 하나는 임야대장에. 그럼 이 토지가 만약 이 토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그럼 여기 1, 3, 5, 7 이렇게 해서 이게 지번이거든. 지번. 그러면 이 지번 앞에 산자가 들어가 있으면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고 산자가 들어가 있지 않다면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다. 그러면 시험에 낼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지번 앞에 산자를 붙인다. 그러면 시험에 앞에 이 말이죠. 그럼 이거를 뒤에 이라면 틀리는 거예요. 끝에 이라면 틀리는 거예요. 앞에. 그 다음에 이제 산자죠. 그죠? 산. 그럼 이걸 임자를 붙인다. 이러면 또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산 이렇게 이해를 해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막대기 표시로 연결한다. 이 막대기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이거는 답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었죠. 그죠? 이걸 읽을 때는 100의 1이죠. 그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본번이고 뒤에 있는 거는 부번이죠. 그죠? 부번. 요 막대기 표시 있죠. 이걸 뭐라고 읽느냐? 의 이래납니다. 그럼 이거는 시험에 답으로 만드는 문구는 아닌데 지문으로는 띄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페이지를 가는 겁니다. 가면 동그라미 4번을 봅니다. 지번의 부여 기준 이래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번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법 공부할 때 가장 힘든 게 지번입니다. 아니 지번에 무슨 공부할 게 있고 뭐가 힘드냐 이럴 때 지번을 만약에 출제 요원이 그림으로 시험에 낸다면 틀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림으로 내는 게 아니라 문자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자를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 암기를 못하면 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첫 번째 동그라미 4번입니다. 기억에 북서기본법 이래 나와 있죠. 그 말은 우리나라에서 지번을 부여할 때는 자 이렇게 합니다. 지번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이렇게 한대.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에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지번은 누가 부여하느냐? 지적소관청이 부여한다. 그럼 이 글자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여한다, 시도지사가 부여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번 부여 지역별이죠. 이게 동리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는 동마다 지번을 부여하고 시골에는 리마다 지번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에 이렇게 나와요. 그럼 법에 나와 있으니까 법대로 시험에 낼 겁니다. 그럼 지번 부여 지역별이라면 이걸 굳이 동리라고 하면 근데 이걸 시군구별로 이라면 X가 되겠죠. 읍면별로 하면 X가 되겠죠. 동리입니다. 그 다음에 북서에서 남도. 그래서 우리가 지번을 부여할 때 여러분들 이거죠. 그죠? 이거죠. 그럼 여기 방향 표시를 보면 북이라면 남이죠. 그죠? 서 이렇게가 동이죠. 그죠? 북서라는 말은 시작을 어디서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가 1번이다. 그럼 여기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래 되죠. 1이 여기에 있죠. 이게 북서입니다. 그럼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끝을 맺잖아요. 이게
동이죠. 그죠? 그러면 요 글자를 기억해 두는 겁니다. 북서에서 남동. 이걸 남동에서 북서하면 틀렸죠. 북동에서 남서하면 틀렸죠. 그죠? 북서에서 남동입니다. 요 지문은 아주 중요한 문구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니은은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의 부여 방법이에요. 이제 지적이 어렵다는 게 바로 이 파트가 어려운 겁니다. 지번이 어렵다는 게. 그럼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면은, 자, 보세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의 부여 방법에는 4개가 있어요. 4개가. 첫 번째. 자, 신규 등록입니다. 등록 전환이에요. 그럼 여기는 2개입니다. 2개.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 2개인데 이 2개는 지번 부여 방식이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원칙은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번입니다. 부번. 예외는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이에요. 본번. 그래서 예외가 적용이 되는 거는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하나가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거나, 하나는 멀리 떨어져 있거나, 하나는 여러 필지입니다. 자, 이걸 제가 왜 칠판에 필기를 하느냐면, 책을 안 하고 필기를 하냐면, 이걸 보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 지번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그럼 처음에 원칙이네 나와 있죠. 그 원칙이라면, 자, 글자를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1, 100, 1000, 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지역에 지번이 부여를 한다. 부여를 하면은, 자, 1번부터 쭉 오는 겁니다. 그럴 때 항상 지번이 나오면 끝번호를 딱 봐야 돼요. 왜? 지번은 부여해 가는 개념이거든. 여러분들 그냥 쉽게 우리 반에 학생이 30명이 있다. 그러면 30번까지 있지. 그러면 끝번호는 30번이죠. 그럼 한 명이 전화가 왔어요. 그럼 당연히 그 친구는 31이잖아요. 지번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부여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번호를 알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자, 보세요. 신규 등록 전환지가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여기가 신규 등록 전환지, 여기가. 그럼 지번을 부여해야 되겠죠. 할 때는 끝번호가 몇 번입니까? 만. 그럼 여기 10,000을 줘야지. 그런데 여기를 기준으로 잡고 공부를 했어요. 자, 보세요. 100번지 옆에 한 필지가 왔을 때 10,000은 합리적이냐 아니냐? 아니지. 왜? 지번은 이어져야 되거든. 100번지 옆에는 98이나 99나 101이나 102가 있어야지. 100번지 옆에 10,000 하나가 뚝 떨어져서 왔다고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차선책을 생각하면 여기가 100이죠. 그럼 100의 1. 여러분들 보세요. 100번지 옆에 한 필지가 왔을 때 10,000이 합리적이냐 100의 1이 합리적이냐 100의 1이지. 이걸 문자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자라면 100의 1을 문자로 한 게 이거예요. 이거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번이에요. 10,000 있죠? 이걸 문자로 말한 게 이거예요. 최종 본번 다음 수문부터 본번. 그래서 요 100의 1을 문자로 말하면 여기에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예외로 최종 본번 다음 수문부터 본번으로 부여하는 예외가 있는 거예요. 예외. 자, 예외할 때 처음에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됐다. 여러분 여기서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됐다는 거는 최종 지번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신규 등록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끝번호가 몇 번입니까? 10,000. 그러면 10,001이지. 그럼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10,000의 1을 생각해 볼 수 있거든. 그럴 때는 항상 본번, 지번은 본번으로 부여하는 게 원칙입니다. 본번을 줄 수 없었을 때 부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10,000 다음에 10,001은 합리적이죠. 이 10,001을 문자로 말한 게 최종 본번 다음 수문부터 본번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죠. 신규 등록 전환지가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종 본번 다음 수문부터 본번으로 부여한다.
또 다른 예는 멀리 떨어져 있는 거는 섬 이런 거예요. 섬. 그러면 여기 끝번호가 만이죠. 그죠? 그럼 여기는 당연히 만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 필지가 있어요. 여러 필지. 자,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위에 그림을 그대로 그려보면은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여기가 1, 여기가 100, 여기가 1000, 여기가 만입니다. 자, 그러면 위 그림과 아래 그림의 차이가 뭐냐면 위에는 한 필지를 말하는 거예요. 한 필지, 한 필지.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신규 등록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거거든. 공유수면을 매립한다는 말은 서산 간척지를 매립합니다. 그럼 매립하면 매립지가 한두 필지냐 수만 필지냐 수만 필지지 수만 필지. 그러면 만 필지가 매립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라. 만 필지가 여기 위에는 한 필지입니다. 여기는 만 필지. 그럼 만약에 위식으로 지분을 준다면 이게 100이죠. 그러면 100의 1, 100의 2, 100의 3, 100의 9998, 100의 9999, 100의 마 이래 되잖아요. 이때는 100가 더 크냐, 배꼽이 더 크냐, 배꼽이 더 크다면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거냐를 할 때, 자 보세요. 만약에 여기에 만 필지가 새로 들어왔다면 끝번호가 몇 번입니까? 만이죠. 그럼 여기다가 만 1, 만 2, 만 3 이렇게 놓습니다. 19,998, 19,999, 2만이면. 자, 해독을 할 때 이렇게 하세요. 100번지 옆에 한 필지가 왔을 때 만일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100번지 옆에 새로운 신도시가 조성이 돼서 만 필지가 새로 생겼어. 이때는 만 1부터 2만까지 줘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푸는 요령은 뭐냐 할 때, 자, 출제윤이 신규 등록 전환의 지분 부여 방식을 물었을 때 지문에 이 세 개 중에 한 개라도 들어있으면 이거는 예외거든. 그러면 이걸로 답을 해야 돼요. 한 개라도 들어있지 않으면 원칙으로 답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장을 암기하고 있지 않으면 문제를 못 푸는 겁니다. 꼭 요 세 개를 기억해둬요. 지번에서 이것만 해결되면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5페이지로 가면은 그렇게 풀면 됩니다. 자, 15페이지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디귿입니다. 디귿 분할이죠. 그죠? 원칙을 보세요. 둘째 줄에 색깔이 있죠. 최종, 부분, 다음 순번부터 부분. 여러분들 부분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본번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부분입니다. 부분. 분할은 필지가 늘어나거든. 늘어나니까 부분 새끼 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 보니까 예외 있죠. 예외. 분할 후 필지는 주거 사무실 등의 밑줄을 긋습니다. 건축물 있다면 우선하여 부여한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보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자 보세요. 여기에 토지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럼 여기는 100입니다. 그럼 여기는 101입니다. 101. 여기는 102입니다. 102. 이때 100번지가 두 필지로 분할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 100이죠. 그럼 그 다음에는 101이지. 근데 101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의 1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럼 이게 또 두 필지로 분할을 하면 100의 2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1과 2의 차이인 겁니다. 그럼 이걸 문자로 말하면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부터 부번 이렇게 말하는 거야. 1 다음에 1을 최종 부번 다음 순번부터 부번. 그럼 이게 또 분할하면 당연히 100의 3이 되겠죠. 2 다음에는 3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부번이라면 O, 본번하면 X, 그 두 개만 조심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예외가 있다 이러면 건축물이 있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번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건축물이 있다 이 말. 그럼 이걸 이렇게 분할을 하면 여기가 100으로 하고 여기가 100의 1로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를 100으로 하고 여기를 100의 1로 할 것이냐. 이때 건축물이 있다면 건축물이 있는 곳을 우선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측이 100이 되고 좌측이 100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로 갑니다.
합병입니다. 원칙에 보면 합병 대상 지번 중 밑줄을 긋습니다. 선순위. 옆에다가 후순위라고 쓰고 X라고 하세요. 글자만 탁 바꿉니다. 본번은 10필지가 한 필지로 합병을 했거든. 그럼 한 개만 있으면 돼요. 그럼 앞번호 쓰느냐 뒷번호 쓰느냐 당연히 앞번호를 쓰겠죠. 자, 그 다음에 A입니다. 다 둘째 줄에 갑니다. 둘째 줄에 지번이 있을 때는 자 밑줄을 긋습니다. 본번 중 선순위. 그 선순위 옆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최종순위라고 쓰고 X라고. 그러면 본번이 딱 나오면 이렇게 됩니다. 선순위냐 후순위냐 선순위, 선순위냐 최종순위냐 선순위입니다. 선순위. 예를 들면 너무 쉬운 거죠. 여러분들 이런 논리겠죠. 그죠? 자 보세요. 여기에 필지가 4개가 있거든. 1, 3, 5, 7 이랬어요. 필지가 4개라면 지번도 4개가 필요해. 그런데 이 4개가 하나로 합쳤어. 그럼 한 개만 있으면 되죠. 그럼 당연히 앞번호를 쓰겠죠. 1이죠. 이걸 문자로 말하면 본번 중 선순위. 그럼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이거는 부번이 있죠. 부번을 먼저 쓰는 게 아닙니다. 본번을 먼저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 2개 중에 앞번호는 5번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건축물이 있는 거예요. 건축물이. 그러면 좀 전에 분할은 건축물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 안 해도 건축물이 있는 곳을 우선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합병은 토지 소유자가 합병을 신청할 때 건축물이 있는 7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7번을 주는 거예요. 신청 안 하면 5번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B를 봅니다. B. 리얼의 B입니다. 첫째 줄에 주거 사무실 등의 밑줄을 긋습니다. 건축물 한 칸 밑에 신청할 때는 거기를 우선으로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한 장을 넘겨볼게요. 자, 미음의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그죠? 제가 잠깐 밑줄을 그어놓고 해볼게요. 원칙입니다. 자, 죽었습니다. 종전 지번 중 본번. 박스 안에 위에 지번부 이제 본번 중 제외에다가 줄 것을 가입니다. 가. 지력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에 밑줄을 긋습니다. 안의. 종전의 지번과 지력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 밖에다가 밑줄을 그었어요. 남이다. 나. 지력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에 경계에다가 밑줄을 그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그거는 원칙입니다. B는 예외입니다. 예외. 부여할 수 있는 종전의 지번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은 때 옆에다가 지번수 부족. 지번수가 부족할 때는 자, C 죽었습니다.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분을 부여하거나 D입니다. D에 해당 지번에 색깔을 줄 것이에요. 최종 본번 다음 수부터 본번이에요. 자, 이거를 어떻게 풀 거냐 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시험에 미음은 시험에 출제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 없느냐 이러면 이거는 문장이 너무 길어요. 길기 때문에 출제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주로 시험은 비읍을 갖고 냈어요. 근데 미음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거거든. 여러분들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지적 확정 청량이에요. 지적 확정 청량이라면 이게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도시개발 사업.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입니다. 개편. 자, 이렇게 나왔거든. 그럼 여기에서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요. 그 원칙은 종전 지번 중 본번입니다. 예외는 자, 이래 나거든. 블록 단위가 있고 하나가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이에요. 본번 이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러면은 그림으로 그래서 확인을 해본다면은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럼 이제 만약에 이제 지번이 있잖아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이제 직각으로 이래 했지만 실제는 토지는 직각이 아니고 뭐 둥글게 이렇게 자유자재로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되어져 있다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이때 여기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삼성동 전체가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갈 수 있고 일부만 들어갈 수 있지, 일부만. 그럼 만약에 요 부분만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라. 그럼 이제 지분을 일단 과거금이다, 과거거. 지분을 한번 부여해 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끝번호는 100번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지분이 여러 개가 나오면 항상 끝번호를 봐야 돼요. 끝번호는 100번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제가 글자를 안 썼지만 지분이 다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자, 이걸 조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요게 지금 한 필지입니다. 한 필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어졌어. 이렇게 되어졌어요. 자, 그럴 때 이 부분을 도시개발 사업한다. 그럼 이 부분을 도시개발 사업한다면은 기존의 토지를 깡그리 뭉개고 필지를 바둑판처럼 딱 정하겠지. 바둑판처럼. 이 바둑판처럼 딱 정하겠지. 정해가지고 지분을 새로 주는 겁니다. 새로 줄 때는 답을 먼저 내놓고 합니다. 옛날 번호 중에서 본번만 쓰는 거예요. 본번만. 그럼 여기서 1번이죠. 그럼 여기 1이 가는 거예요. 2죠. 2가 가는 거예요. 3이죠. 3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2번으로 못 써요. 왜냐하면 도시개발 사업 안 하고 밖에 이 본번이 같잖아요. 그럼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못 써요. 그럼 이제 5번으로 갑니다. 이거는 부번이죠. 부번은 또 쓸 수가 없어요. 본번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7, 8. 자, 여기서는 9는 있잖아. 이렇게 됐거든. 이렇게 됐거든. 그 말은 정리합니다. 여기 9라는 것은 여러분들 여기가 한 필지였는데 반은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갔고 반은 안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9번을 쓰면 여기도 9번이 있잖아요. 그럼 이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10번, 11번, 12번이네. 그러니까 옛날 번호 중에서 본번만 써오다 보니까 지번이 부족한 거야. 부족할 때는 블록 단위로. 여러분들 블록 단위라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이거. 이렇게가 1블록, 2블록, 3블록 이렇게 1블록 이렇게. 그러면 1에 1, 1에 2, 1에 3, 2에 1, 2에 2, 2에 3 블록 단위로 한 개의 본번을 주고 필지마다 부분을 줄 수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최종 본번 다음 수분부터 본번. 최종 본번은 100이죠. 그럼 여기다 101, 102, 103 이래 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은 시험에 출제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시험은 이제 뭐가 나느냐? 거기 여러분들 비읍을 보세요. 이 비읍이 시험에 나왔어요. 비읍이 보면 이래 나왔죠. 지력확정 청량 실시한 제 지분 부여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A입니다. 자, 밑줄을 긋습니다. 지분을 변경. B입니다. 밑줄을 긋습니다. 행정구역 개편. C입니다. 축척 변경. 자, 이리 와보세요. 제가 여기에 먼저 미리 써놔놨죠. 그죠? 그럼 답은 결론을 내놓고 이야기할게요. 이 5개는 지분 부여 방식이 동일합니다. 동일. 이 5개는 지분 부여 방식이 동일한 거라. 그래서 자 보세요. 법에 이렇게 나와요. 지분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지분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지적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분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고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 세 개는 이 방법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에는 있잖아요. 이 문구는 시험에 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시험에 낼 때, 자 보세요. 지분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지분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지력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분 부여 방식을 준용한다. 이거는 지문으로 띄웁니다. 띄울 때 3개를 다 써주면 걱정할 게 없어요. 3개 다 안 씁니다. 1개만 씁니다. 그러니까 지분 변경으로 인해 지분을 새로이 부여할 때는 지력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분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1개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외워둬야 돼요. 이제는 반대입니다. 반대. 반대는 이렇게 시험에 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낸다는 말은 자 기출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지적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분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묶은 것은 이라. 그러면 보기 속에 이 3개가 들어있고 이 3개를 찾아내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3개를 암기를 해야 돼요. 지분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 이걸 딱 꼭 암기해 두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게 시어서에 가면 이런 말이 나오죠.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준공전만 밑줄을 그었어요. 도시개발사업이 준공전에 지분을 부여할 때는 색깔을 나와 있죠. 사업계획도 상식으로 푸세요. 여러분들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기존에 있는 토지를 깡그리 뭉개고 필지를 새로 정하거든. 그럼 필지를 새로 정하니까 지분도 새로 주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어야 지분을 부여하느냐, 준공되기 전에도 지분을 부여하느냐, 그건 당연히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어야 지분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 그 말은 준공되기 전에도 지분을 부여할 수 있어.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사업계획도, 이것도 옛날에 기출문제 한번 출제를 했어요. 사업계획도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에 여러분들 제목을 보니까 일어나 있죠. 지번 변경이죠. 그러면 니은으로 갑니다. 니은에 지역 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할 때는 자 색깔을 줄 것이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 디귿입니다. 지번 부여 방법입니다. 지번 부여 방법에는 자 죽었습니다. 지역 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 됐죠. 그러면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이거를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보세요. 우리 지적은 있잖아요. 행정부 소속입니다. 그럼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이죠. 그 아래에는 국무총리가 있고 그 아래에는 장관이 있죠. 그 장관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다. 그 말은 지적에 관한 담당자는 국장이 담당자예요. 그럼 이 국토교통부 장관 아래에 시도지사가 있지. 이 아래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있지. 그런데 지적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써도 돼. 근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안 하고 지적소관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지적소관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이라. 그래서 지적에 관한 업무를 보는 소속 관청이 어디냐? 이게 지적소관청입니다. 그러면 지정은 항상 이 사람이 업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업무를 볼 때 상급기관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고 보는 세 가지가 있다고. 세 가지를 꼭 기억해 둬야 돼요. 지번을 변경할 때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축척을 변경할 때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지적공부를 반출, 여러분들 관공서 안에 있는 장부가 관공서 밖으로 한부대로 반출할 수 있냐? 없죠. 그럼 시도지사 승인을 득하면 반출할 수 있다. 그럼 요 세 개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한 문제를 맞춥니다. 그럼 제가 왜 이 문구를 쓰느냐 하면 위를 잠깐 볼게요. 그 위에 보니까 지번 변경 축척 변경이 나오지. 여기도 지번 변경 축척 변경이 나오지. 아, 그러면 지적 시간에는 모르겠으면 지번 변경과 축척 변경은 같이 다니는구나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번 변경 축척 변경이죠. 그럼 좀 전에 이 세 개는 지도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그 세 개를 외우시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상 요 세 개를 외우시고 그러면은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이건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시법은 절차법입니다. 절차법. 절차법은 이해하고 난 다음에 암기를 안 하면 문제를 못 풉니다. 그럼 시험에 낼 때 인감증명서가 무엇인데 이런 시험 문제 없지. 그러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세 개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거기서 이제 해결이 다 되신 겁니다. 그럼 이제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이러면 제가 지워 볼게요. 이렇게 갔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지번을 공부한 거예요. 그럼 이제는 이제 지목을 공부하러 갑니다. 이 지적에서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거든. 그게 지목과 축척 변경이에요. 원래 제일 중요한 건 지목입니다. 그런데 이 축척 변경은 33회 때 시험 문제를 축척 변경이라는 제목 하나에서 문제를 세 문제를 출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 부분이 축척 변경과 지목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목을 배우러
갈 거예요. 그럼 이 지목은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지번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요게 세 개를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지번 명령, 축적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은 지적 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세 개. 지번 변경, 축적 변경, 지역 공부 반출. 그럼 요거 딱 암기해 두시면은 무조건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지목을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고생을 했습니다.